네, 대표형 1번 문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죄수 관계가 상상적 경합이 아닌 것을 모두 고르면 모두 몇 개냐 이렇게 되어 있는데, 상상적 경합이라고 하는 걸 여러분들 헷갈리지 마시고, 상경은요 처벌을 할 때는 하나로 처벌하는 거잖아요. 이게 처벌할 때, 그래서 이걸 우리가 과형상 일죄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도 뭐 이제 가장 중한 죄의형으로 처벌한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계실 거예요. 여기 맞죠? 중한 죄로 하나로 되니까 마치 이게 죄수도 처벌을 할 때 일죄로 처벌을 하니까 이게 죄가 성립하는 것도 한 개만 되는 거 아니냐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도 있습니다. 그렇지 않아요. 자, 상경이라고 하는 거는, 상경은요 수죄입니다. 수죄. 죄가 여러 개가 성립을 하는 거예요. 둘 다 이렇게 성립을 하는 건데, 이럴 때 어떻게 하는 거냐면 처벌만 하나로 하는 겁니다. 둘 다 성립하는 거예요. 둘 다. 그래서 하나는 성립하지 않고 하나는 성립한다. 이렇게 되면 상경이 아닙니다. 두 개가 둘 다 성립을 하는 거는 둘 다 성립해야 상경이 되는 거고, 하지만 행위가 하나이기 때문에, 행위가 한 개이기 때문에 요 한 개로 여러 개의 죄, 그 법익을 침해했다고 하더라도 처벌은 한 개로 한다, 이런 겁니다. 그래서 이런 거 공부하실 때는요, 여러분들이 이걸 너무 그 어떤 원칙에 따라서 나누려고 생각하지 마시고 그냥 케이스 바이 케이스로 공부하시는 것이 가장 좋다,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냥 그 죄의 성격도 공부하시고, 그러면서 죄수의 관계는 그때 그래서 뜬금없이 이렇게 막 아무거나 문제를 내는 건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자주 나오는 것들이 나오니까 이것들은 좀 자주 반복해서 보시면 어렵지 않게 풀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자, 가부터 보겠습니다. 공무원이 취급하는 사건에 관하여 청탁 또는 알선을 할 의사와 능력이 없음에도 청탁 또는 알선을 한다고 기망하고 한 경우, 자, 요게 이제 뭐 대표적인 케이스죠. 이게 가장 많이 나오는 사기죄와 변호사법 위반죄인데, 혹시 저랑 이제 형사정법 수업하셨던 분들은 제가 항상 상상적 경합 예를 들 때 드는 예입니다. 그렇죠? 돈 받으면서 사기도, 그러니까 능력도 없는 애인데 사기를 치는 거, 능력 없는데 이제 이거 할 수도 없는데 이제 기망해가지고 사기를 치는 거고, 그 다음에 남의 일을 대신하게 해줬다. 남의 일을 돈 받고 대신하게 해주는, 이거는 이제 변호사법 위반죄가 되는 거죠. 그래서 하나의 행위로 이거 두 개 받는 거 아주 상상적 경합의 전형적인 케이스, 둘 다 된다. 그래서 제가 이제 요거 소송법에서 이야기할 때는 이제 어떤 이야기를 하냐면, 어떤 거예요? 공소시효가 서로 다르다. 사기죄가 훨씬 더 공소시효가 더 높잖아요. 넓은, 여기도 길기 때문에 이럴 때는 공소시효는 상상적 경합에서 이건 따로 본다. 뭐 이런 내용들을 하면서 제가 100% 요거 무조건 나올 때마다, 상경 나올 때마다 예로 드는 얘기 때문에 이 부분은 여러분들이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예로 들 때 이렇게 공부했던 걸 가지고 문제를 푸셔야지, 왜 이게 상경이 되는지. 물론 이제 원칙적으로는 쭉 보면 되지만 예외가 나오는 것들이 있을 때 괜히 그걸 규정을 적용하려고 노력하시다 보면은 굉장히 헷갈리니까 그때 보시는 게 가장 좋겠습니다. 자, 두 번째요. 법인의 사용인이 관세품을 절취하는 방법으로, 자, 절취는 한 번 했는데 절취를 하고 났더니, 절취를 하게 되면 절도죄가 되는 거고요. 절취를 하고 났더니 또 뭐가 되더라? 관세법 위반죄도 같이 걸리더라. 이거 어떻게 되겠습니까? 하나의 죄로, 하나의 행위로 두 개 다 성립하는 거. 당연히 이건 상경이고요. 다 공무원인 의사가 공문서의 명의로 허위 진단서를 작성했다. 허위 진단서 작성을 했는데 보니까 이 사람 공무원이잖아요. 공무원이니까 어떻게 되겠습니까? 허위 공문서 작성죄가 되는 거죠. 그럼 이때 어떻게 할 거냐? 그런데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굉장히 머리 아픈 부분이 될 수 있지만, 이거 어떻게 하지? 뭐라고 생각하시면 되냐면, 여기 의사 있죠? 이 의사는 그냥 뭐다? 의사는 공무원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의사는 공무원이다. 따라서 허위 진단서하고 별로 관계가 없다. 그래서 이거 빼버리고 이 허위 공문서 작성죄만 성립하는 거다. 이거 그냥 암기하시면 되는 거예요. 이 부분을. 여기 대해서 무슨 원리를 갖다 찾아가려고 하지 마시고, 이거 더 이렇게 어떤 더 깊게 가지고 문제가 나오는 게 아니기 때문에 이 부분은 아닙니다. 그래서 허위 진단서는 작성, 요거는 아니고, 요건 성립하지 않고 뭐만 성립한다? 허위 공문서 작성죄만 성립을 한다. 허위 진단서는 작성되지 않는다. 요 죄는 성립하지 않는다. 허위 진단서와 관련돼 가지고는 저거 날리시고요. 잘라, 모 기관을 비방할 목적으로 출판물에 의하여 공연히 허위의 사실을 유포를 했습니다. 출판물 가지고 했는데 그 결과로 뭐가 됐다는 거예요? 업무방해죄가 됐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거 당연히 전형적인 거 아니겠어요? 한 개의 행위로 두 가지 법익을 침해했다. 이거 상경입니다. 무허가 카지노 영업으로 인한 관광진흥법 위반죄와, 카지노 영업을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는데 당연히 요죄 하나 되는 거고, 그 다음에 또 어떻게 되는 거예요? 도박, 카지노니까 한 번 할 때 지금 행위를 다 하고 있는 거잖아요. 이것도 어떻게 한다? 상경으로 본다.
바 사람을 살해할 목적으로 현주 건조물에 방화해 가지고 현주 건조물 방화와 관련돼 가지고 매우 유명한 판례 아니겠습니까? 이거 어떻게 하죠? 예, 현주 건조물 방화죄 사죠. 요 살인죄 있죠, 살인죄. 요 살인죄와 관계해서는 살인죄가 성립하지 않고 뭘만 된다. 현주 건조물 방화죄만 성립하는 것이고 현주 건조물 방화죄 사죄하고 뭐가 존속살해죄가 되면 여기에는 뭐가 된다. 요거는 상경이 된다라고 하는 거. 예. 그래서 요거 현주 건조물 방화죄를 공부하실 때 이거 다 나오는 아주 뭐 기본적인 판례 중에 하나입니다. 이거 모르시면 안 돼요. 당연히 요거는 상경이 아니죠. 여기는 살인죄니까 여기 틀렸네요. 4. 자, 시험을 관리하는 공무원이 타인으로부터 돈을 받고 직무상 지득한 시험 문제를 타인에게 알려줬습니다. 그러면 이제 공무원이기 때문에요. 공무상 비밀 누설죄가 당연히 하나가 될 거고 그 다음에 돈 받고 나쁜 짓 한 거잖아요. 그럼 결국 비밀 누설하는 것 자체가 이렇게 되겠죠. 비밀 누설이라고 하는 거. 비밀 누설이 뭐가 되는 거예요? 여기 이제 부정처사가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이렇게 연결하시면 되겠습니다. 이거 하나의 행위이기 때문에 이것도 상경으로 보시고 처리하시면 되겠네요. 자, 그렇게 되면은 여기가 상경이 되면은 자, 옳은 아닌 것 고르라고 그랬으니까요. 이 두 개가 되겠습니다. 다하고 바하고 이렇게 정리하시면 되겠습니다.